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동대문구가 영화 미디어 아트 센터 개관 2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대전시가 일자리 매칭을 위한 커리어톡을 개최했습니다. 평창군에서 2024 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집 원장 만찬회가 열렸습니다. 충청북도와 충북대가 충북 양자연구센터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여수시에서 2024 제9회 여수에코 국제음악제가 열렸습니다. 공모 방식으로 쓰레기 소각장, 이른바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추진하려던 광주시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재공모에서도 후보지를 선정하지 못했는데요. 다시 후보지 선정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주민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가 추진한 자원회수시설의 두 번째 공모가 무산됐습니다. 최종 후보지 3곳에 대해 적정성을 분석한 입지선정위원회는 모두 부적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모 과정에서 불거진 주민 동의 요건 논란과 고도 제한 문제, 주민 반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광주시는 다시 후보지 선정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5개 자치구와 협력해 보다 나은 입지를 찾는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주민 반발이 불가피해 소각장 건립까지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2030년 시행되는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지난해 4월에 이어 12월 두 차례나 자원회수시설 공모에 나섰습니다. 소각장 주변에 최대 800억 원 규모의 편의시설을 설립하고 주민 수건 사업을 위한 50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인센티브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 공모 모두 실패하면서 강기정 광주시장의 시정 추진에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앞으로 후보지를 선정하더라도 건립 절차에 들어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2030년 이전에 준공이 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가 답심리 영화미디어 아트센터 개관 2주년을 맞아 구민과 함께하는 기념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동대문구 영화미디어 문화예술교육의 중심인 답심리 영화미디어 아트센터는 개관 2주년을 기념해 명사특강을 비롯한 문화예술체험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6월 28, 29일 진행된 콘텐츠 크리에이터 생존 전략 특강에서는 유튜버 초식마녀와 영화 소개 유튜버 구불이 참여한 가운데 영상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분들에게 콘텐츠 제작과 활동 방법을 소개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또한 30일에는 변사 최영준 씨가 참여하는 무성영화 변사 공연이 마련됐으며 관람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습니다. 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구민들이 더 편하게 미디어 센터를 이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자전거 이용은 탄소 배출 절감, 교통 문제 해소 등 다방면으로 이로운데요. 마포구가 시설 정비를 통해 자전거 친화 도시로 거듭나길 계획했습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증진시킴으로써 더 많은 이용자를 이끌 계획입니다. 마포구가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지역 내 자전거 이용 시설을 정비해 자전거 친화 도시를 계획합니다. 마포구는 망원로부터 성미산로까지 이어지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를 따라 노면 표시가 지워진 50개소에 제도색을 시행해 가시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차도와 자전거 도로를 구분하는 U자형 펜스에 노후된 80개소를 전면 교체합니다. 아울러 합정역, 홍대 입구역, 마포구민체육센터의 자전거 보관대 정비에 나섭니다. 자전거 시설 정비를 통해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이용자 편의와 안전에 힘써 탄소 배출 저감과 구민 생활체육, 또 교통체증 완화 효과를 목표했습니다. 자전거 친화도시로 새롭게 거듭나는 마포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마포구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해 청렴 라이브 교육이 이뤄졌습니다. 판소리와 샌드아트 등 문화공연과 연계해 청렴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지난 5일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직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 라이브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자리에는 각 부서 및 동주민센터,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마포복지재단의 직원들과 5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청렴 특강과 함께 직원들의 흥미를 자아낼 청렴 판소리와 샌드아트 공연도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날 교육이 앞으로의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청렴도를 높여나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온누리 상품권 판매 촉진 및 대구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대구로 운영업체인 인성데이터, 소상공인 지원기관인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참여했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확대, 대구로 전통시장관 운영 관리 및 활성화,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 사업 홍보 지원 등입니다. 이번 협약은 대구로에서 지난 4월부터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 결제가 가능해지면서 온누리 상품권 판매 촉진과 전통시장, 상점가 등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가 2024년 1분기 지역 경제동향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는 4일 상위 대회의실에서 2024년 상반기 경제동향 보고회를 열어 최근 경제동향을 살피고 지역기업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날 보고회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 등을 비롯해 기업지원기관장과 협회, 조합단체장, 기업체 대표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대구상인은 이날 동향보고에서 상반기 중 지역 경기는 각종 경기 지표를 볼 때 전반적으로 둔화 국면이 이어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민간 소비 역시 고금리 지속으로 더딘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돼 하반기에도 성장 모멘텀은 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전시가 지역의 우수기업과 청년 구직자 간 일자리 매칭을 위한 커리어톡을 충남대학교 융합교육혁신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커리어톡은 대전형 청년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기업 인식 개선 및 정보 제공, 취업 성공 지원, 장기 근속 및 지역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이 취업하고 싶은 기업, 이른바 청끌기업과 청년 구직자를 사전 모집하고 선정해 매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의 청년이 대전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전시가 국내 6개사와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대전상공회의소 정태희 회장을 비롯해 다성, 스탠더드 시험연구소, 우리기술, 인지2솔루션, 한스코, 한일통신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535만 평 산업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투자 입주하는 기업이 불편함 없도록 하고 행정적, 재정적으로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6개 기업 대표도 기업하기 최적인 도시 대전에서 지속적인 이익 창출,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여 대전 경제 선순환을 이어가겠다라고 답했습니다. 대전시가 6.25 전쟁 당시 대전지구 전투에서 희생된 미군 전사자들을 추모하고 전승을 기념하기 위한 제9회 대전지구 전투 전승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대전지구 전투는 미 육군 24단이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북한군의 남하를 지연시켜 인천 상륙작전의 발판이 된 낙동강 방어선 구축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방어전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날 전승기념식에는 이장우 대전시장, 설동호 교육감을 비롯해 한미 주요 관계자와 6.25 참전 유공자회 대전 지부장, 보훈단체 회원 등 3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대전시는 미군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대전지구 전투 전승기념 학술 세미나를 7월 16일에 개최합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과 횡성군 가공식품 수출협의회가 지역 가공식품의 미국 시장 판로 개척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나섰습니다.
횡성군은 7월 2일부터 7월 12일까지 11일간 미국 동남부 2개 지역에서 진행되는 횡성군 우수 가공식품 특판 행사를 통한 해외 시장 확대를 목표로 미국 현지 시장 조사를 실시하고 판로 개척을 위해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횡가협 및 현지 수입업체와 3자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해 텍사스주 댈러스 신규 시장 개척을 기념하고 미주 수출 시장의 성공적인 런칭과 수출 안정화를 위해 힘썼습니다. 한편 횡가협은 지난해 420만 불의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달성한 바 있으며 수출 잠재력이 높은 댈러스 지역의 신규 시장 진출과 기존 메릴랜드주, LA 지역 등 해외 시장 내실화를 통해 횡성군 8대 명품을 비롯한 K푸드 영토 확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90세 이상 어르신의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로 장수 축하 물품 지급 사업을 추진합니다. 7월 2일 군청 회의실에서 장수 축하 물품 선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선정위원회는 관련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공정하게 수렴해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진행됐습니다. 군은 지난 5월 주민 의견을 조사했으며 이를 통해 선정된 15개 물품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5개 축하 물품을 선정했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항인 횡성군 장수 축하 물품 지급 사업은 90세 이상 어르신의 장수를 축하하는 한편 경로 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평창군에서 2024 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집 원장 만찬회가 열렸습니다. 대관령면 문화용평 리조트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도내 어린이집 원장과 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보육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시작으로 보육사업 현안 토의, 시군별 교류와 전문가 특강 시간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날 연찬회를 통해 도내 어린이집 원장들은 보다 나은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 기회를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보육사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들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평창군 지회가 제11회 평창군 한여름밤의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용평면 금송회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관내 경로당 마을 어르신들로 꾸려진 총 13개 팀 220명이 참가했습니다. 행사에 참가한 어르신들은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과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춤과 노래, 한국무용, 민요, 고고장구 등을 선보이며 여름밤을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더 많은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작년보다 많은 참가자들이 참여했습니다. 평창군은 무더운 날씨에도 축제 공연을 위해 열심히 연습하셨을 어르신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와 충북대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충북 양자연구센터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협약서에는 양자기술 측정 장비 및 대상물질 공동개발과 양자기술 상호협력 및 공동연구, 양자기술 정보공유 및 학술교류, 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및 인적교류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습니다. 충북도는 미래산업의 혁신적 변화를 선도할 양자기술 육성과 인력 양성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충북 양자연구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과기부 인력 양성 사업 추진과 양자 컴퓨터를 도입해 지역 양자산업의 혁신 기반을 확충해 나간다는 구상입니다. 충북도가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는 충북도와 청주시, 충북테크노파크,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표준협회가 참석했습니다. 협약기관들은 충북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혁신기술 협력 생태계 조성과 디지털 기술 지원, 확산, 인력 양성 등 기업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기술 교류에 관한 활동,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연구개발 체계 구축 및 사업 발굴,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 구축 및 운영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협력기관들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난 3월에 공모 선정된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 구축 운영 사업을 시작으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충북도가 7월부터 충북 행복결혼 공제사업 지원 대상을 기존 청년 근로자, 청년 농업인에 더해 청년 소상공인까지 확대합니다. 청년 농업인과 청년 소상공인은 매월 자부담 30만 원과 지자체 지원금 30만 원을 5년 동안 적립하고 이자를 포함해 만기 수령금 4천만 원 정도를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충북에 주민등록을 둔 19세에서 39세 미혼 청년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와 농업인, 소상공인이며 거주지 시군 담당 부서를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도내 집중호우에 대비해 긴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지사는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긴급상황 점검 상태와 상황을 보고받고 인명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피를 빈틈없이 하라며 재난 대비 철저를 지시했습니다. 도는 앞으로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을 강화하고 SMS, 자동 음성 통보 등을 통한 홍보 활동도 지속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민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올여름 호우와 폭염과 같은 다양한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포항시 의회가 제316회 임시회에서 후반기를 이끌어갈 새로운 의장단을 구성했습니다. 김일만 의장을 필두로 하는 새 의장단이 포항시 의회를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포항시의회는 3일 제316회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했습니다. 의장에는 김일만 의원이, 부의장에는 이재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김일만 의장은 신뢰받는 의정, 힘이 되는 의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포항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힘을 모으겠다고 했고, 이재진 부의장은 시민 행복과 포항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습니다. 포항시가 2024 포항중앙상가 영일만 친구 야시장 개장식을 개최했습니다. 포항시는 6일 2024 포항중앙상가 영일만 친구 야시장 개장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흥겨운 개장 콘서트로 막을 열었으며 지역 출신 유튜버 흥사미네가 직접 야시장 홍보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한편 올해 중앙상가 영일만 친구 야시장은 7월 6일부터 8월 11일까지 매주 금, 토, 일요일 중앙상가 실개천 거리에서 다양한 테마로 방문객들을 맞이합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HD 현대3호가 고부가 가치 친환경 선박 발주 증가에 맞춰 제2 돌핀 암벽을 조성하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육지에 인접한 바다에 기둥 모양의 구조물을 설치해 연결한 돌핀 암벽은 총 길이 530m 규모로 좌우에 초대형 선박을 2척씩 접안할 수 있습니다. 돌핀 암벽 준공으로 HD 현대 3호의 암벽 길이는 총 3.6km로 늘어나 동시에 접안이 가능한 선박도 기존 14척에서 18척으로 확대됐습니다. 전남 지역의 오래되고 낡은 학교가 최첨단 시설을 갖춘 미래형 학교로 조성됩니다. 전남도교육청은 공간 재구조화 2024년에서 2026년 선정교 사업설명회를 열고 2026년까지 3,500억 원을 들여 관내 40년 이상 된 32개 학교의 39개 동을 미래형 학교로 개축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공간 혁신, 스마트 교실 등 5대 핵심 목표 아래 지속가능한 학교로 만들 계획입니다. 광주 지역 가을철 축제, 이벤트들의 통합 브랜드인 지페스타 성공 개최를 위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광주광역시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세계자치구 등 10개 기관은 지난 10일 지페스타 광주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성공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과 관광상품 운영, 실무협의회 구성 등에 합의했습니다. 올해 지페스타는 9월 25일부터 10월 6일까지 열리는 시즌1 조이풀 광주와 10월 17일부터 10월 26일까지 열리는 테이스티 광주로 나뉘어 진행되며 광주 비엔날레와 추억의 충장축제,
사운드파크 페스티벌 등 18개 행사가 펼쳐집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목포 신안통합 관련 선거구 개편 문제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지난 11일 목포 신안통합 관련 입장문을 통해 목포 신안의 행정통합은 미래 세대를 위한 시대적인 과제라고 강조하고 지역 간 동질성 회복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통합을 성사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지역 국회의원과 신안군수, 목포시장 등 4자 협의체를 구성해 목포와 신안, 무안을 정치적으로 통합해 갑구와 을구, 2개 선거구로 조성하는 안을 협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제237회 시의회에서 여수시 본청사 별관증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원안이 가결돼 여수시가 본청사 별관증축 사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여수시는 행정기능 확대와 8개 청사 분리로 인한 시민 불편 등에 따라 별관증축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와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등도 거쳤습니다. 본청사 별관은 현 청사 뒤편 주차장 부지에 62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8월 설계 공모를 거쳐 2026년 착공에 들어가 2028년 입주할 예정입니다. 여수시 GX칼텍스 예울마루에서 제9회 여수에코 국제음악제가 열렸습니다. 여수시가 주최하고 범민문화재단이 주관한 이번 제9회 여수에코 국제음악제는 나흘간 총 4회 공연으로 나누어 진행됐습니다. 예술감독인 서울대 김민지 교수를 주축으로 바이올린 백주영 외 11명, 비올라 이한나 외 3명 등 첼리스타 첼로 앙상블로 국내외에서 저명한 연주자들이 친근한 곡들을 선보였습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 우수 제품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식품 대기업 및 정부 유관기관과 손을 잡았습니다. 제주도는 동반성장위원회, 제주경제통상진흥원 등과 제주지역 상생 브랜드 출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제주의 청정하고 신선한 원물과 청정원 브랜드를 결합한 공동 상생 브랜드의 출시며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톡톡 시간입니다. 제2회 장수 쿨밸리 페스티벌이 전라북도 장수군에서 개최됩니다. 제2회 장수 쿨밸리 페스티벌이 오는 8월 2일부터 8월 11일까지 방화동 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열립니다. 여름휴가철에 계곡에서 개최되는 전국 유일한 축제라고 하는데요. 축제의 명칭인 쿨밸리답게 그늘진 공간, 물과 바람 등 다채로운 시원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송어 맨손 잡기, 워터파크 쿨밸리 벨리밤 등 다양한 행사도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장수군에서 시원한 페스티벌 즐기시길 바랍니다.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모닝커피 마시는 분들 많으시죠? 커피는 적당히만 마신다면 일종의 진통제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커피를 습관적으로 자주 마시면 우리 몸에 있는 통증 방어 기제를 악화시키면서 이상 증상을 유발한다고 하는데요. 반복적인 두통이나 속쓰림을 겪는 분들이라면 커피를 중단하거나 디카페인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물이나 카페인 함량이 낮은 차로도 바꿔서 섭취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